실전 매매 최고수는 이 시각 어떤 전략과 생각들로 무장을 하고 있을까요? 양대 지수가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사흘째 약세를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또 이 시각 또 간조했었던 주식들은 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쪽도 있는데요. 그린케미칼, 대명에너지 상승을 하다가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로봇주 2차전지 쪽은 견조하거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특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예,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는 참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느 쪽을 강조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에요, 여러분. 말하다가 그 느낌이 나오면 그쪽 위주로 그냥 갈게요, 여러분.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약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해외 시장 이번 주 실적 이슈는 지난주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해외 시장 혼조가 나오는 어떤 이유, 그 정도만 보고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화면에, 이게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살짝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치고 가면은 여기가 눌림목을 잘 받았다, 기간 조정을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서 살짝 밀리면 이제 조정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어차피 이들이 조정을 받아도 밑에서 치고 가는 게 있고, 이 중심이론 변곡 일수상 아직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추세 패턴으로 놓고 얘기하면은 24일 정도는 방향이 상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고 올라갈 명분이 떨어지니까 옆으로 기고 있다 정도. 이번에 그래서 실적 이슈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바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선별적 종목 강세.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민 많이 했다는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종복이가 이런 얘기 슬슬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또 이걸 거꾸로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원래 트라우마인데, 원래 전문가가 이런 생각하면서 방송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토마토는 회사 차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패스. 선별적 종목 강세에 고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밀리는 주식을 강조를 할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주식을 강조를 할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밀리는 주식을 강조를 해주면 그 주식들이 밀리거나 급락을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종복이가 밀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좀 난감하죠, 여러분. 방송이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종복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종복 갈 길 가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나만 먼저 보여줄게요. 이게 미스터 진단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지난주 시장 전략 얘기할 때 현재 시장은, 이거 화면 보이죠, 여러분? 제가 요새는 화면을 안 봐요. 말이 헛나갈까봐. 현재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 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바로 나오죠, 여러분? 오늘 바로. 근데 이게 차별화가 나오는 게 시장이 나빠서 차별화가 나올 때는 리스키한 겁니다. 위험. 오늘 미스터마켓에서 이쪽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느낌이. 이게 차별화가 나올 수 있을 때 위험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종목이 너무 급등한 게 문제.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급등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증권 전문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 퉁퉁 벗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HTS를 키는 이유, 돈 벌려고. 그죠? 예. 등허리에 땀띠 나도록 책상에 앉아서 차트 분석하는 이유, 돈 벌려고.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들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도 진짜 한 10,000번 이상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준과 원칙. 자, 그래서 어쨌든 선별적 종목 강세인데 고점에 있는 주식이 위험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분위기 좀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스터 마켓에서 느낌이 오면 얘기해 줄게요. 원래 이번 주부터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목요일 날 1시 타이밍에 종목 진단을 해줄 때 거의 100종목 중에 99종목은 들고 가면 수익 난다. 이런 얘기를 거의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고점권에 있는 주식들에 조금 말이 많아졌고,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4월 20일 날 선광이라는 주식을 누가 물어봤을 때 이종복이가 했던 얘기거든요. 보시면 이런 주식이 6개가 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안 됩니다라고 돼 있죠. 안 됩니다. 오늘 그 6개가 다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강조하면은 아마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기법으로 얘기를 하면 작전주 세력주 구분법에서 저런 진단을 내려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이다라고 하면 여지 없어요. 이 종목은. 이쪽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고점에 있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얘기한 거고, 반대로 이제 자, 이건 추천주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시죠, 여러분? 이게 마음이가 마인즈랩을 마음이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식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박스권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한 방 쐈죠. 그리고 오늘 또 쏘고 있습니다. 이거 추격 매수 하시면 물립니다. 이것도 보면 마음이는 급등, 다우데이터 하한가. 자, 그 다음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조정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거 눌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 많이 올라가니까 눌리죠. 근데 이 시간에 그린 케미칼, 요새 대부분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정받을 때 그린이는 1,500엔에서 13,500까지 거의 30% 급등. 이것도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자, 에너지 섹터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흔들리죠. 대명이 3만원 원저리로 강세.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도 보면 마음이하고 차트가 유사했죠, 여러분. 마음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닥 나오고 친 거고, 그 다음에 대명이는 이중 바닥으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명이가 조금 더 차트적으로는 가볍고, 이것도 이제 만약에 거래가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3만원 언저리 저항을 받으면 좀 밀리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조정이지만 원익 IP는 조정을 받는 폭이 좀 작고요. 대신 요거는 특징주입니다. HYTC라고 미스터 진단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런 주식이 장기 투자, 반도체 2차 전지, 양수 겸장 이렇게 얘기한 주식이거든요. 얘는 움직임 좋죠.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패턴들을 보시면 조정을 받는 주식의 패턴은 저 꼭대기에 있고, 이종복이가 지금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물량을 받는 주식도 단기 고점권으로 치고 올라간 주식이 올라가다가 지금 물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양호한 주식은 2중 바닥, 3중 바닥 정도의 어떤 바닥을 주고 거래가 늘어나면 조금 세게 올라가고, 거래가 부족하면 한 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올라가다 말고, 그게 지금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 지금장은 선별적 종목 강세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후속 매수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미스터 마켓용인데 제가 한쪽 두 개는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저 하한가 가는 주식들을 부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마켓에는 부각시켜줍니다. 이게 오전장 특징입니다. 네, 지금 선별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장의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하다는 측면까지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333 돌파에 330 지지 체크입니다. 보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쯤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실금실금 지지가 약간씩 밀려 내려오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지가 밀려 내려오는 게 예전 같아서는 밀려 내려오는 폭이 컸어요. 근데 보다시피 지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스터 진단에서 해주는 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아쉬운데 금요일 날 시장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전략을 얘기하는데 장 마감하고 하죠. 장 마감하고 해외 시장의 이슈를 어느 정도 체킹을 하고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중률이 높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켓텐이 뭐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켓텐은 어쩔 수 없이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을 안 해버리고 미스터 마켓을 하면 아마 미스터 마켓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나중에 고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4월 7일 날 중요 변곡점 얘기해 주면서 변곡점 날짜 체크해 드린 거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다 보면 지수 저항대가 327, 331에서 333, 그 다음에 340이거든요. 요 331에서 333 다음에 다음번 자리가 327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가 버티는 힘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장이 327 언저리로 실금실금 밀리면 그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종복 얘기는 이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최근에 지수의 지지가 실금실금 흘러내려오는데 내려오는 폭이 예전에 비해서 적은 게 아까 얘기해드렸던 시장 간 차별화,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미진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상승이 미진한 쪽의 종목이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거래소는 지수 부담으로 인해서 거래소 주식이 세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빠지는 게 영향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멀쩡한 주식, 좋은 주식이 밀리거든요. 그걸 저점 매수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주식이 밀리는 걸 저점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무늬만 종목들을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종기에 3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동시 접속사가 몇 명인지 제가 몰라요. 왜냐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말이 헛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면 현금하고 같이 엮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도 또 얘기하면은 또 말이 많을 텐데 코스모도 지금은 위험한 거예요. 아니, 위험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코스모 쪽도 지금은 리스키한 겁니다. 근데 코스모 화학은 9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밀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만 원이 더 빠지면 9만 4천 원을 10만 원으로 놓고 5만 원으로 하면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얘가 만약에 5만 원까지 빠지고 올라가면 따블이 나야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코스모를 고점에서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눌림목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건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을 잘 받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8만 원에만 팔아도 60% 수익 나는 거죠.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코스모는 외봉으로 9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밀리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쌍봉의 흐름. 이게 지지하고 가면 쌍바닥인데 밀리면 하락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리스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여러분들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챙기는데 여기 보면 RS 정도 같은 주식은 하방 경직성이 양호하지 않습니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현금 플러스
바닥권 주식, 차트 양호 주식, 아니면 상승 여력이 큰 주식으로 종목을 좀 교체하라는 의미가 강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꿀팁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들 1,7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마켓10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코스모 그룹주를 통해서 지금 추세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닥권에 있거나 차트가 양호하거나 또 우량한 종목들 가운데서 저점 매수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쪽 잘 분류해서 시장 살펴봐야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2,520선이고요. 코스닥은 850선입니다. 매일 오전 마켓10입니다. 고맙습니다.